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 여건은 풍요로워졌지만 이에 따른 각박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과 만연된 배금주의 사상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인간 소외의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 여건은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분명히 생활 여건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 각박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과 만연된 배금주의 사상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인간 소외의 문제, 여기에 따라서 정신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정신건강의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는 전형적인 선진국 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후진국에도 정신병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나라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유독 선진국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것이 왜 선진국에서 더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견될까, 나타날까? 그것은 또 다르게 보면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개방적이 되고,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가난한 나라들은 더 숨기고 더 폐쇄성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진국에서 숨겨져서 그렇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숨겨져서 그렇다. 그런데 단순히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만 하기에는 선진국에 훨씬 더 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후진국보다도 훨씬 더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 그것은 바로 선진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이 더 각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이 많은 사회가 아니고 오히려 더 각박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보다는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상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인간 소외의 문제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에 훨씬 더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사실 어 이것이 아예 참 큰 문제거든요. 이 경쟁 사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음.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는 그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경쟁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앓을 수밖에 없어요. 설사 경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적인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요. 누구나 또 나타나고 있어요. 사회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연예인들도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죠. 음, 예를 들어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연예인병이라 할 정도로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더 많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회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 우리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 문제의 개념에서 1. 정신건강의 개념은요. 죄송합니다. 정신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와 달리 인간의 내면적인 것으로서 사고하는 작용과 정서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모든 자질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 이제 제가 상담과 교수니까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담에서 사회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그냥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모든 자질들이 바로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다. 어떤 고통을 호소한다.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인관계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상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신건강이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신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자, 정신건강의 구분 이렇게 보시면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건강이라고 할 때 건강에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신체적 건강이라고 할 때는 생리적, 신체적 요소가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신 건강에는 정신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인 건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적 건강으로 본다면 합리성, 의사결정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정서적 건강으로 본다면 감정, 정서적 반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 건강으로 본다면 상호작용,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영적 건강으로 본다면 신념, 희망, 삶의 목표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건강에서 여러분 합리성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사고를 못한다. 어떤 것에 대하여 자신이 의사결정을 못한다. 이는 분명히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정서적 건강을 본다면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정서적으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든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정서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건강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을 편안하게 바르게 형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또 형성했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건강 이러한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것이 모여져서 정신 건강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바른 반응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상호작용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음.
이런 사람이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영적 건강이 있는데, 영적 건강은 신념, 뭐 믿음이 되겠죠. 희망, 삶의 목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그 사람들 영적 건강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신건강의 문제에서, 개념에서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인 성숙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나왔죠.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느냐. 그리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냐. 혹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태이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정신건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정신장애는 뭐냐 그러면 정신적 장애란 정신질환과 지적장애의 개념을 포괄하는 광의적 넓은 개념으로서 미국 정신건강보고서에는 정신장애를 고통 또는 손상된 기능에 연관되어 생각, 기분 또는 행동이 변질된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건강 상태를 정신적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왜곡, 생각 자체가 잘못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이 스키마는 생각의 틀입니다. 틀. 항상 우리 속에는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생각이 틀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각의 틀에 따라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틀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다시 나갈 때는 이것이 변질된 것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생각의 틀, 스키마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본 사람 중에 새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비둘기가 옆에 와도 뭐 놀래고 뭐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아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둘기를 뭐 무서워하나요? 근데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비둘기를. 그리고 비둘기 보고 너무 무서워서 비둘기가 날아오면 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 생각의 틀, 스키마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미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지금 두려운 존재로 이미 이렇게 프레임이 된 거, 틀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을 때 나올 때는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정신장애거든요. 지금 간단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어떤 틀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정보와 나오는 입력된 것과 나오는 것이 다르게 나올 때 이걸 우리는 정신장애다라고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것을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을 때,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은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신장애는 개인의 정신 또는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행동적, 심리적 또는 생물적 기능장애가 나타나야 하며, 그 징후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상실로 인해 예상되는 반응이거나 문화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반응이 아닌 상태라고 정의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장애잖아요. 장애. 정신장애를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나 여러분,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심리적이나 스트레스가 되면 사람은 스트레스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쓰리다. 아주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또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화가 난다. 그런 건 아주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로 정신장애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반응 혹은 문화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정신적인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는 그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좀 과한데, 심한데, 심각한데 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 어떤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상한 그 반응을 넘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생활에 아무래도 어떤 정상적인 반응의 범위를 넘었으니까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더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 우리가 팔이 하나 없다, 다리가 하나 없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장애자, 장애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팔이나 다리 한쪽 없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육체적 장애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장애가 무엇인가 하면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밖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올 때 그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구나.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신장애 개념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